바람이 무척 많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죠. 예, 쌤은 태풍이 오지도 않는 지금 이 창창한 날에 지금 여러분들 혹시나 정전 날까봐 미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 방송입니다. 비바람 많이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많이 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쌤이 실제로 얼굴을 보여야 되나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 시간이죠. 자, 이렇게 수업하려고요. 쌤 얼굴 안 보이고요. 예, 종이 학습지만 보이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첫 번째 수업은 혁명으로 거듭난 프랑스 대혁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이 필요한데요. 소수에 불과한 성직자 제1신문과 귀족 제2신문이 각종 특권을 누리고 평민은 과중한 세금을 부담했다. 거의 뭔 말을 하는 거죠? 배경이라는데? 그리고 왕실의 재정적 위기가 있었고 세 번째 계몽사상의 영향이 있었다 하는데요. 자, 교과서에 이거 비슷한 그림 하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노인이 있고요. 요 앞에 배불뚝이 아저씨, 그 뒤에 모자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랑스 신분 제도를 묘사한 겁니다. 일명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하는데요. 구제도의 모순. 자, 여기 보시면은 제3신분 전체 국민의 98% 대다수의 국민이 가중한 세금과 고위 간직 참여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부부 밑에 태어났냐에 따라 가지고요 특권 계층이 있더라는 거죠. 전체 인구의 2%입니다. 7교시 울리는 종이 나네요. 예, 맞습니다. 쌤이 금요일날 6교시 끝나고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그런데 들렸나요? 기존 친구는 들렸을 텐데. 예, 일단 그거로 농담 한번 해봤고요. 자, 바로 요 대다수가 요 소수를 먹여 살리는데 왜 이걸 이리 강조를 하느냐. 이들이 가진 게 없다는 겁니다. 가진 게. 전체 국가의 모든 부와 경제는 이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데 이분들은 치꼬리만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두 분, 앞에 나와 있는 이 앞은 분이 성직자, 이 뒤에 분이 우리가 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먹여 살리더라는 거죠. 세금 내면서. 이러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신분제도가 이제 그 개념이 살살 약화되는 시점인데, 밑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한 번쯤,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왕실이 재정적 위기를 겪어요. 우리 이 앞부분에서 영국의 명령일 때 7년 전쟁 얘기했죠. 7년 전쟁.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 프랑스의 왕께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저 뭡니까 전쟁 치르면서요 다 졌어요. 다 졌어. 근데 그리고 이 엄청난 이 지면 이 당시에 배상금이란 걸 물어줬거든요. 이 배상금 물어주다 보니까 이거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이 물어줄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재정적 위기를 세금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 세금은 귀중이나 성직자는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제1신분, 제2신분들은 내지 않고 제3신분만 열심히 냈는데 이들만 쥐어짜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계몽사상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합리적 이성,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게 맞는 말이냐? 한다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 하면은 구제도의 모순입니다. 또는 신분제도의 모순, 뭐 이래 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발발을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들어올 말이 뭐냐면 상부회의 소집입니다. 자, 이 당시 루이 16세라는 분이요. 돈이 필요해. 야, 근데 생색은 내야겠고, 그래서 이제 새 신분의 대표들은 모아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죠. 돈 내? 하니까 그 당시 제3신분을 대표한 분들이 국민의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테니스 코트에서 했다고 해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왕은 국민의회를 탄압을 하게 되고요. 이 국민의회가 탄압을 받자 그 당시 왕실의 권위를 상징했던 바스티오 감옥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 당시 뭐 정치범 수용소라고 얘기하는데요. 감옥에 재수 하나 없는 그냥 빈 동네 감옥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래도 왕권을 상징하는 단위였고 모습이었고 그래서 여기를 습격함으로써 왕에 대한 저항의식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혁명이 확산되고
이 확산을 통해서 이제 국민회의가요, 인권선언이라는 것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아저씨 들고 있죠. 국민회의가 봉건제 폐지와 함께 발표한 인권선언은 이후 여러 나라의 헌법과 1948 유엔이 발표한 세계인권선언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 교과서에 지도 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 1789년 7월 국왕이 국민회의를 탄압하자 파리 시민들이 무기고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점령한 사건이다. 자, 요렇게 정리가 되죠. 지금까지 현재 한 것은, 자,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을 나눴을 때 딱 여기까지네요. 입법 의회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은 계속해서 쭉 전개가 되는데요. 이제 왕을 물러나게 했어요. 왕을 물러나게 했으니까 나라를 세우게 되겠죠.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입법 의회, 나라를 세우면 법을 만들기 시작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발했던 주변 나라들이 프랑스를 침략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는 주변 나라하고 혁명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국민공회라는 것이 소집이 되면서 그 당시 이제 프랑스의 전제 정치를 상징했던 루이 16세가 처형이 되고,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공포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로베스피에르는 입법의회 구성인데 요렇게 생긴 분이에요. 요렇게 생긴 분. 요렇게 생긴 분인데 아저씨 좀 고집 있게 생겼죠. 예, 이분은 모든 걸 법대로 했습니다. 법 아니면 안 되는 양반이에요. 결국엔 이분도 법을 못 지키셔서 이분도 단두대의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로베스피에르 하면은 왜 공포 정치를 하느냐? 법대로 하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 침 뱉었다. 이 당시 법에 뭐 침을 뱉었으면 혓바닥을 자른다. 진짜 자릅니다. 예, 진짜 잘라요. 그 다음에 뭐 도둑질을 한 자 손목을 자른다. 그럼 진짜 자릅니다. 안 자르면은 목을 잘라요. 예, 모든 건 법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믿었던 분인데요. 실제 만약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 도로교통법에 의하면요. 무단횡단 벌금 있죠. 오늘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서 우리 학교 앞에 그 좁은 도로 우리 몇 번 무단횡단했죠? 만약에 거기에 벌금 낸다 그러면 야 어마어마하게 아마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다가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물러나면서요. 총재 정부라는 것이 이제 수립이 되어 그 중에 이제 총재 중에 한 사람이 나폴레옹인데 이 양반이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통영 정부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이었어요. 교과서에 보시면 표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쌤이 더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총재정부, 통영정부.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이후에 1804년에 황제로 즉위를 하거든요. 이놈의 프랑스 형제는 황제가 싫다 해서 황제로 했는데 나폴레옹 황제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나는 이 사람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황제 싫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혁명이 일어났고 황제가 되는 나폴레옹 찬성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은 그래서 조금 어떨 때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 혁명은요, 이 주변 나라에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지게 되는데요. 어떤 의의느냐? 이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 평등, 우애의 이념이 전파가 되더라. 그러면서 특히 나폴레옹이요, 황제가 즉위하면서 뛰어난 군사적 지도력을 발휘하셔 유럽의 각국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각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에 여기 나와 있죠. 자유주의를 전파하고요. 그리고 이 프랑스에 저항하는 여러 국가들에서 민족의식이라는 것들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왜? 외국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외국이 쳐들어왔는데요. 프랑스가 처음에 잘해주는 것 같았어요. 자유주의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 왕하고 귀족을 뭐 없애주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외국은 외국이었다는 거죠. 자국민에 대한 학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 밑에 그림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거 조금 이따가 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결국에는 몰락을 하게 돼요.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워터루 전투에서 영국에게 패하게 되면서요. 결국에는 나폴레옹이 물러나면서 유럽의 나폴레옹 시대가 저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주제 국가들, 새로운 체제가 탄생하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할 부분이에요. 왜? 길게 안 하려고요. 짧게 해야지 여러분이 좋아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요거 앞에 선생님이 영상 하나 붙이려고요. 짧게 하려고, 짧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서 일단 여러분 배경에서 구제도의 모순, 요 말이 뭔 뜻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 프랑스 대혁명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여기 들어갈 빈칸의 말이 바로 인권 선언입니다. 인권 선언이 있었다. 근데 어디서? 국민의회에서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통용정부. 나중에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뭐가 됐다? 황제가 됐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의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프랑스의 혁명이 자유주의가 전파가 됐고 민족주의는 그 프랑스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나라에서 성장한 것이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영국과의 워터루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영원히 나폴레옹의 시대는 지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는데 이게 19세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19세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체제, 다음 시간에 할 게 뭐냐면 바로 이 빈 체제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요, 선생님이 또 따로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나머지 시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과 관련된 내용은 짧게 여기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